예, 안녕하세요. 탄핵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다가 2016년도, 2017년도 또 며칠 전에 락티브에서도 나왔었고 미디어워치도 나와 있는 여론조사 관련 숫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10월 24일 손석희가 가짜 타블렛 PC를 가지고 나왔었고 온갖 언론에서 세상이 뒤집힌 듯이 가짜를 언론에서 흘리고 있을 무렵에 2016년 10월 26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 27일 날 나온 여론조사는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7.5%, 탄핵 하야 여론이 42.2%라고 나왔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무렵에 5% 미만까지 내려갈 정도가 됐었죠. 그렇게 하다가 2017년 3월 4일, 3월 3일 탄핵 되기 며칠 전에 탄핵 찬성 여론이 77%, 반대 여론이 18%, 또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이 60%.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뭐 당시에는 뭐 우파 정당이라고 해봤자 자유한국당 뿐이었으니까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가운데 탄핵 반대가 76%, 찬성이 14% 이렇게 나왔는데 며칠 전에 그 나왔다는 여론조사, 요것이 내일신문과 서강대 여론조사가 2019년 9월 26일에서 10월 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층에서 69.8%가 탄핵이 부적절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직도 여전히 자유한국당, 뭐 지금 우리공화당이 있다고 해도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이라고 응답자를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그 당시에 76%가 탄핵에 반대를 했었는데 아직도 탄핵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응답이 69.8%, 70%가 안 된 걸 보면 아직도 그 당시에 여론이 얼마나 지독하게 악의적으로 대통령 사건을 몰아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락티비나 미디어워치의 발표를 보면 여기 숫자로 보면은 70% 가까이 되니까 좋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좋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나온 자료를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우파라고 해도 아직 탄핵에 대한 확실한 그 신념을 못 갖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당시에 언론이 조작한 그것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글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보다가 김희종 씨가 나온 유튜브를 봤어요. 이것도 뭐 벌써 다른 유튜브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저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왜 김희종 씨가 이렇게 나와서 물론 뭐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또 억울한 상태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여전히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김희종 씨가 얘기하는 이거는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국회에서 타블렛 PC 특검을 해야 된다는 공청회를 했을 때 신혜원 씨가 주장을 했어요. 문갑식 TV에 나와서 김희종 씨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 직접 만나서 여기 대한 의문을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김희종 씨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혜원 씨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김희종 씨는 나와서 전부 다 자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자기가 생각한 상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김희종 씨 하는 얘기는 어떤 사실적인 거는 굉장히 못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이춘삼 보좌관이 타블렛 PC를 개통을 해달라고 해서 신혜원 씨가 사용을 했고, 그것이
김희종 본인한테 갖고 이것을 태웠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의 타블릿 표시는 김한수가 개통을 해서 최소원 씨한테 줬을 거다. 그러면서 김희종이 최소원 씨가 한번 쓰는 글을 받고 같이 있었다. 최소원 주도로 동영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몇몇 사람하고 같이 했다는데 몇몇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를 밝혀야지만 김희정 씨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최소원 씨가 한번 쓰다가 가족을 주거나 직원한테 주거나 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보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상상에 의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JTBC에 간 타블릿 PC인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동의를 한다고 뭐 거기 정규재 씨가 물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동의한다. 동의라는 말을 쓰면서 얘기를 해나갔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또 김희정 씨가 하는 얘기가 자체가 공용 PC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게 하니까 또 김희정 씨가 하는 얘기가 이춘삼이 줄 때는 공용이라기보다 필요해서 준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쓴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최순실 씨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최순실 씨한테 받아서 썼다는 것을 밝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김한수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밝히는 거가 가장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의문점을 푸는 것이라고 하고 최순실 씨하고 관련된 이병헌 씨도 뭔가 대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찜찜한 상태로 그 유튜브를 보다가 김희정 씨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 그 영상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박근혜 영상 창고라는 사이트를 얘기를 해줬고 유튜브 사이트를 얘기해줬고 거기서 보다가 2005년도에 김용만 씨하고 또 박정아 씨하고 인터뷰하는 박 대통령 그 성동 사주로 찾아가서 방송을 하나 봤어요. 저희가 대통령 돌아오시고 나서 2017년 3월 달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그 집, 네, 그 기자들이 건너편 건물에서 옥상에서 그 집을 찍으려 했던 그 집 마당도 보여주고 대통령이 그 마당에 탁구대를 깔고 김용만 씨하고 탁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대통령께서 뭐 당시만 해도 2005년도니까 굉장히 정치에 입문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활동할 때죠. 그래서 그나마 대통령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방송도 길었어요. 한 35분 정도 되는 걸. 그러는데 그나마 또 약간의 위로를 제가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박근혜 영상 창고 들어가셔서 박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오늘 조국이 사퇴를 했지만 방송에서 조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나오는 패널들이 또 자유한국당 전이었다든가 지금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꺼내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에 비교해서 또 최소원 씨나 최소원 씨 딸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박 대통령이나 최소원 씨나 정유라가 얼마나 피해를 당했었고 또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해줄만 한데도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네. 박 대통령이 뭐 어떤 놈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 하면서 박 대통령 잊혀진 존재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 탄핵은 진행형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은 언제든지 정치를 다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당신네들은 부역자로서 정치를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방송에서 한마디도 박 대통령과 비교해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서 놀라웠었고, 또 윤석열이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해 나갔는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는 데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다가 또 그 조대한 씨 마지막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민정수석 조대한 씨가 주간 조선에 나온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윤석열이 최서원 특검 당시 파견 검사였었다. 당시에 특별검사가 박영수였었는데, 도리어 사실 저도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도리어 저는 헷갈리고 윤석열이가 더 높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박영수가 특별검사였었고, 박영수가 윤석열을 파견검사로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조대한 변호사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총장은 최소한 특검 당시 파견 검사였었다. 특검에 파견된 파견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 수사 보조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얼마나 설치됐는지 저희도 사실 이런 거는 읽어야 알지, 뭐 전문가가 얘기해줘야 알지, 저희가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저희는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이제 특별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 공소제기, 공소 유지를 할 권한이 전혀 없다. 검사는 검찰청에 있을 때만 검사하며 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역대 모든 특검에서 특검과 특검보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했다. 그런데 최소한 특검에선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 행세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특검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박영수는 뒤로 물러나 있었죠. 그래서 보면 최소한 씨 결심 때는 선고 때 이경재 변호사 항상 얘기했어요. 박영수 특검에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 조대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게다가 최소한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법을 저질렀다. 윤석열이가 불법을 저질렀던 겁니다. 수사기간 만료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런데 특검 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 헌재 결정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발표를 늦췄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기억해보면 아마 특검이 끝날 때가 2017년 2월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 특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헌재의 재판은 끝났는데, 그때도 저희가 한교안이 특검을 연장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무렵에 그럼 수사가 완료됐으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때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결국은 이것이 특검 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헌재 결정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발표를 늦췄다고 조대한 변호사는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이런 사람이에요. 윤석열이가 열심히 조사를 잘해줘서 조국을 무너뜨리게 한 것은 물론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윤석열이가 한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요. 윤석열이 또한 언젠가는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 악행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언젠가는 저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법정에 세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탄핵 부역자나 이 특검이나 파견 검사들이 한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가 이 이름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고 결국 정경심이 조사를 받고 있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조국이 사퇴했다는 얘기도 듣고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그만두고 갔다고 하는데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재판이 있어요. 물론 준비 기일이죠. 물론 정경심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날 재판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건이고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를 해서 부산 조민이가 부산대 2014년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에 제출을 해서 자기 소개서에 총장상을 수상했다는 이런 내용을 기재했었죠. 네. 하여튼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보통 준비 기일에도 재판을 10시에도 하는데 11시로 한 걸 보면 굉장히 내용은 간단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무소 위조,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이 한 건이라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겠죠. 아마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날 또 다른 재판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재판에 가보겠지만 저한테 차례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 보면서 일관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을 거라는 소식으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